자, 태국전 대한민국 대표팀이 1차전은 좀 아쉬웠지만 네. 2차전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면서 사실 이런 스코어가 좀 진작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홈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경기 내용 그리고 경기 결과 이런 것들이었는데 되려 또 원정에서 어쨌든 간 나왔으니까 네. 뭐 나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딱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건 1차전과 2차전의 중원 조합을 같게 꾸려서 나왔고 네. 사실 1차전의 이 중원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을 표출하는 그런 시선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황인범 선수, 뭐 백승호 선수 그리고 뭐 네. 다른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대표팀 중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차전에 약간 아쉬웠음에도 황인범 백승호 조합을 그대로 들고 나온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선수 조합 혹은 이제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1차전 끝나고 영상 찍었던 것처럼 약간 경기 플랜에 이제 문제였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기 플랜에서 이제 뭐가 문제였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이제 작전판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위치가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이제 경기 1차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전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약간 프리롤스럽게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됐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프리롤 관련해서 과거 얘기한 적이 있지만 프리롤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프리롤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가 여기 있으면 그럼 나머지가 어디로 갈 건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전에 약속 네. 그런 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팀 레벨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왜냐면 뭐 클럽팀처럼 맨날 훈련하는 게 또 네. 아니고 소집이 되는 텀이 또 길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조금 약간 엉킨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2차전의 경우에는 라인업 자체, 특히 이제 말씀 주신 중원 라인업을 동일하게 했던 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 선수 조합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기에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는 중원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였거든요.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황인범 선수 때문에 사실은 거의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어제 경기 그래서 이제 약간 복기를 전체적으로 해보자면은 어쨌든 간 좋았던 거는 저희가 저번 영상 때 얘기했던 이 상대 원톱에 대해서 센터백에서부터 2대1이 계속 나왔어요. 이 얘기 엄청 또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김영권 선수랑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여기서 넘어와서 이제 라인 넘어가는 패스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조금 약간은 포지셔닝이 좀 달랐고 덩달아서 황인범 선수도 이제 좀 장점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던 상황이 뭐냐면은 태국은 사실 똑같았어요. 수비로 정렬됐을 땐 기본적으로는 4-1-4-1인데 이제 압박할 때 변주를 줬던 게 이쪽에서 점프를 뛰고 끌려 나오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4-4-2처럼 변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1차전이랑은 다르게 확실하게 변주를 가져갔던 거. 특히 이제 이 4-3-3 시스템의 변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김문환 선수가 남아있을 때도 있긴 했는데 남아있는 게 아니고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김문환 선수가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예, 어차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포켓에 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윙이 약간 물러나는 거죠. 물러났을 때 황인범 선수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간으로 나와서 마치 우리가 아는 풀백처럼 공을 받는 거죠. 풀백처럼 여기서 공을 받게 되면 그럼 여기서 몇 대 몇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2대1. 이제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김민재 있으면은 황인범 나와서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 만약에 여기서 끌려 나오면은 여기서 이강인한테 들어가는 거죠. 다이렉트하게. 네, 근데 이제 이강인한테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상대적으로 공을 잡는 빈도나 횟수는 적었어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네, 특히 어제 전반전 같은 경우도 이강인 터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네, 보통은 근데 아시잖아요. 여기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여기서 공 잡고 막 가로로 그냥 계속 들어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럽 탑 클래스 팀들이 보는 포지션 플레이를 황인범 선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어디서 플레이할 건지가 명확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대1 수적 우위가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2대1의 수적 우위가 추가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볼 잡는 빈도 자체는 줄었지만 훨씬 더 결정적인 상황. 뭐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서 공 받고 돌아서는데 문제 없고 상대 같은 경우가 전진해서 모이면은 그때 뒷공간 스루 패스. 사실 이게 전반전 초반에 한 번 이 장면이 있었다가 골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장면 이후로 흐름이 넘어오면서 결국엔 이제 득점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랑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 당겨놓고 조규성 뒷공간 파고들고 이강인 다이렉트하게 찔러주고 결국 이제 그 네. 장면에서 득점도 나왔었고 네. 그 이제 파트너로 나온 선수 사실 이제 백승호 선수였잖아요. 네. 백승호 선수 역할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호 선수는 어쨌든 간 지금 대표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홀딩 미드필더라고 봐야죠. 홀딩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고 어제의 경우는 이제 4-1-4-1로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거의 1선 등 뒤에 있는 거예요. 원톱 등 뒤에. 상대 원톱 등 뒤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끌려 나갔을 경우에 받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면 여기서 받고 돌아서는 거고 혹은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던 상황의 경우에는 그냥 내려와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라볼피아나처럼 내려와서 공 받고 여기서 끌어당겨지면은 와서 센터백이 전진할 수 있게끔 공을 받게 해주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뭔가 만족할 만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냐면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던 상황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압박을 하러 이제 상대의 8번이 전진을 한단 말이죠. 전진하고 이제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제 변주가 또 나왔던 게 여기서 김문환이 풀백이 그대로 윙을 달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황인범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4-3-3 변주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거긴 한데 여기서 앞을 볼 수 있으면은 여기서 빠지고 공을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받으면은 그때 백승호가 여기 와서 3자로 공을 받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4-4-2가 일시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오면. 이 둘의 갭 사이에서 황인범한테 공을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백승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6번인데 홀딩인데 이 선수가 6번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역할적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왔을 때 보통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어제 경기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미드필더 끌려오고 반대쪽까지 끌려오죠. 네. 끌려오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백승원 선수가 이 상황 혹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가져갔던 대부분의 선택지는 여기서 이제 롱패스였어요. 네. 근데 롱패스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6번 혹은 6번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수들은 이렇게 라인 1선과 2선 사이에서 3자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저는 6번에 익숙한 선수는 봐야 되는 패스라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라인이랑 라인 사이로 가는 패스라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한 번에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패스라인 자체는 이 패스라인 혹은 이 패스라인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경기 중에 보게 되면 이것도 되게 미세한 거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제가 100% 맞다고는 확답은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을 받을 때 바디 포지션이나 그 바디 포지션 이제 몸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의도 자체가 애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패스 라인이 그러니까 패스 길이 보인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패스 길이 보이는 거죠. 이 패스 길이 보이는데 근데 그 패스 길이 보이는 몸 방향 설정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나가고. 찌르고. 예. 물론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6번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수면 특히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스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르지뉴 뭐 탈압박 안 좋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3자로 받으면 탈압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뭐 어쨌든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고. 네, 수비한테 굳이 마킹을 당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네.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 다음 선택을 뭘로 하느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명 더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네. 박진섭 선수가 들어왔어요. 박진섭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미드필더 조합상으로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경기 보면서 훨씬 더 네. 플레이상에는 뭔가 네. 궁합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박진선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박진선 선수를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안다고 표현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관점에서 보면은 6번인 게 자연스러워요. 아, 수비형 네. 미드필더 자리가. 네, 공 받고 뭐 오면은 플릭해서 3자로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자로 공을 받았을 때도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 다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받고 가서 3자 플레이를 하고 혹은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 또 나왔던 게 여기서 센터백에서 이 둘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둘 간격이 벌어졌을 때 주민규가 됐든 조규성이 됐든 여기서 나오고 받고 여기서 와서 3자로 받고 그 다음 플레이. 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왔을 때 보통 이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왔을 때 이게 늦어요. 가서 이제 볼 받는 움직임이. 차이가 근데 뭐냐면은 그게 늦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받을 수는 있어요. 받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와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라인 선수들이 압박을 가할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얘기죠. 네, 1선의 마크 범위에 다시 들어가요. 지역 방어 범위에. 근데 그게 공이 여기로 나갈 때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제가 맡았던 그 고등부팀 경기 보여드렸잖아요. 그 얘기인데 여기가 받는 옵션이 아니고 얘가 받아서 다시 리턴 받고 앞쪽에 있는 선수 들어갈 때 이제 전진 패스 나오는. 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알고 그게 자연스러운 선수는 여기서 공이 나갈 때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박진섭은 어제 경기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받고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1선이 못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정시킨 건 누구예요? 2선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선이랑 3선이 벌어지니까 또 여기서 이제 또 사이가 어쨌든가 또 재차 공략이 되는 거죠. 혹은 여기서 걸려서 벌어지니까 그때 백라인이 땡기면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뒷공간. 네, 그때 뒷공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것들에서는 어제처럼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은 거의 전형적인 4-3-3이었거든요, 어제는. 4-3-3으로 한다면은 6번으로 누가 나와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백승호 선수보다는 박진섭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테스트를 이제 또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큰 정우영 선수가 6번 롤을 맡았었고 그쵸. 이제 그 역할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 사실 여기가 좀 욕먹기 좋은 포지션이라서 여기에 있어서의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박진섭 선수가 그런 역할을 꽤 잘해준 경기였다. 그럼 황인범 선수랑도 조합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팀을 보면서 황인범이라는 선수의 베스트를 본 적이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물론 제가 막 대표팀 경기를 막 엄청 막 많이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봤을 때 황인범이라는 선수의 장점이 베스트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저는 어제가 만약에 베스트를 꼽는다면 어제가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6번이 조금 더 본인 플레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느낄 때 그런 황인범 선수까지도 이게 영향이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상황까지 봤을 때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황인범은 제 생각에는 약간은 반라인 밑에 있는 균도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라인 밑에 그러니까 균도안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앞을 봤을 때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쵸. 앞을 봤을 때 퀄리티가 좋고 앞을 봤을 때 퀄리티가 좋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강이 있으면 이 한 라인 관통하는 패스 그리고 혹은 이제 만약에 더 나아가면은 여기서 두 라인까지 관통할 수 있는 패스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전진 패스야 예전부터 워낙에 잘했었던 선수고. 네. 근데 이제 황인범의 경우에는 이제 라인 사이에서 턴하는 동작에서는 균도한만큼인지는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제 경기처럼 반 라인 혹은 한 라인 밑에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황인범 선수 위치 자체가 아까 제가 굳이 포지션 플레이를 언급했던 것도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선수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딘 거예요? 이 둘의 사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실제 경기장이면은 우리가 맨날 그 지겹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네, 하프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하프 스페이스라는 게 원래 자체가 의의를 갖는 게 뭐냐면 요새는 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앞을 보고 공을 가졌을 때 어떤 의의가 있냐면 수비의 갭을 다 공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을 이 패스로 공략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의식해서 좁혀들면 여기서 또 이 갭을 공략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둘의 사이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의식하면은 또 어디가 공략돼요? 반대쪽 또 여가 되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스트롱 사이드 공 있는 쪽으로 다 시프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반대 전환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걸 하기가 조금 더 쉬운 연출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뭔 거예요? 반대발인 거죠. 여기다가 왼발잡이를 놓으면은 이렇게 서겠죠. 그렇죠. 이렇게 서고 방금 저희가 봤던 이 둘의 사이 공략, 그다음에 이 둘의 사이 공략, 이 둘의 사이 공략. 만약에 그게 다 막히면은
반대쪽 전환. 근데 이제 어제 황인범 선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 디폴트 값은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오른발잡이임에도 그게 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여기서 왔을 때 얘가 이제 전진을 황인범 선수 막으려고 전진을 하면은 여기서 왔을 때 모인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그냥 왼발로 그냥 전환시키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제는 김진수 선수가 한 라인 밑에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차전이랑은 다르게 이제 완전히 좌우폭 계속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옵션들 의식해서 상대가 좁혀 들면은 그때 여기서 황인범 선수한테서 한 번에 반대로 나가는 패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연결된 경우도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애초에 이거 자체가 제가 얘기한 양자택일이 걸린 거죠. 그렇죠. 야, 너 안쪽 안 막냐, 니네? 안쪽 막을래. 그래? 그럼 반대로 간다? 여기서 반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서, 반대로 또 손흥민이잖아요, 특히. 손흥민이니까 이거 좁히면 안 되겠는데? 하고 벌려있으면 그대로, 그래? 바깥쪽 막았냐? 야, 그럼 일로 간다? 걸리는 거죠. 안쪽 라인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주고. 네. 그리고 저번에 1차전 리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감독이면은 저는 윙이랑 같은 폭에, 저는 이제 이강인을 얘기했었죠. 여기다 놓을 거라고. 여기서 공을 갖게 해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양자택일이 걸리게 할 거라고. 그래서 안쪽으로, 저는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 여기서 드리블을 하면은 좁혀 오니까 그 상황을 놓고 활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했었는데, 근데 황인범 선수가 되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거죠. 뭐 중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베스트는 황인범의 이런 뭐 포지션 플레이라든지 전환하는 패스들이 아주 좋았고, 백성호 선수는 그런 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 뭔가 딱 정해진 게 없는 느낌? 오히려 박진섭이 나왔을 때가 6번으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웠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전보다 2차전에 더 좋은 활약을 선수들이 보였고, 이제는 임시감독 체제가 아니라 정식감독으로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정식감독 선임을 좀 잘해서 다음 A매치가 왔을 때는 뭐 요것보다도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게 뭐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좀 있겠지만, 그쵸. 팀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좋은 포지션 플레이가 나오고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오는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